내 인성의 질량, 내 지식의 질량, 이걸 안 갖춘 사람은 말은 잘할 수는 있어도 많은 인기는 얻을 수는 있겠죠. 조금 낮은 데 인기가 있다. 근데 조금 질량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밑으로 자꾸 노는 거죠. 놀다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에 한 단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자꾸 여기서 지잘났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한 대 맞죠. 자연스러부터 슬럼프가 빠진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 사회 저명인사들도 그렇고 지금 교수님들도 그렇고 질이 낮을 때 나는 좀 지식을 갖추고 나니까 그다음 질 낮은 사람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여기는 미키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미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는 공부를 안 하고 내 질량은 더 갖추지를 안 하고 계속 퍼붓는 사람이다.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아주 국민들을 막 움직이고 좌우지하는 말을 많이 하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텔레비 보냐면 안 봐요. 돌려버리지. 이분들이 계속 말을 하면서 내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인기가 있다가 보니까 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말로 갖고 요리조리 하는 것만 하다 시간이 가버렸어. 국민들이 질은 좋아졌어. 나는 맨 그 말만 해. 안 미키죠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인기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갖춤이 있어 겸손하고 모지됨을 항상 채우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맨 그 질량으로 계속 대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 그만 내가 내 말을 안 듣고 전부 다 돌아서는 거예요. 자식들도 전부 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니까 돌아서죠. 왜 돌아서느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릴 때 요렇게 하니까 내 말 잘 들었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요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래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 실력밖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내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저거는 질량이 더 컸는데 질량이 내 거보다 조금 한 30% 위 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질량이 30% 떨어진 걸 말하니까 됐다 엄마 이래 되는 거죠. 그게 말은 안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는 들어봐도 똑같아. 이래 돼버리고 요렇게 돼가지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해서 갖춰지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 무엇이든지 필요해서 갖춰지는 것이다. 내가 필요치 않다면 멀어지게 돼 있다. 이런 거죠. 이 사회가 구조 자체가 계급 체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계급에서 할 수 없이 내가 필요한 상대기 때문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라. 네가 실력이 있어서 네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계급 때문에 이 사회가 만들어줘서 할 수 없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라는 거죠. 네가 이 계급에서 빠지는 날 네 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잊지 마라. 직장에 있을 때는 내가 20-30년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계급 사회에서 만들어준 것 때문에 내한테 있지. 명패를 딱 치우고 나오는 날부터 내 말 들을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 직장 때문에 거기에서 묻혀갖고 내를 못 갖추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에 나오니까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사회 말이 미키질 안 하고 질량이 너무 떨어져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너무 질량이 약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중간에 계급 띄고 한판 붙자고. 요게 그 소리입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당신은 이걸 치우고 나와서 내하고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그때는 직장에 있을 때처럼 당신을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실력이 모자란 거는 요렇게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항상 내 갖추는 걸 잊지 마라. 내가 잘 갖추어갖고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인재가 되는 것이지 갖추지 않고 그 직장에 내가 계급만 믿고 자리만 믿고 있던 사람은 밖에 나와보면 내가 누군지 인자 깨게 된다 이 말이죠. 교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래서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도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질량을 갖추어야 된다. 항상 내 갖춤을 게을리하면 안 되었었는데 지금 게을리한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에 부딪히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어머니 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할 때가 있었다고. 그럼 너무 딱딱하지 않냐. 말을 갖다 좀 이렇게 갖고 가볍게 하면 안 되겠냐. 이 운동이 벌어졌다니까.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이 가오를 번할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짓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갖춰지는 줄 알았어. 결국은 이것이 쌓여가지고 너희들은 남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금방 갖춰지는 거는 옳지 않아요. 뭔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 일어나냐.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요. 이것이 지속이 되면 나중에 함부로 되어져요. 근데 말을 우리가 우대를 하면서 지내면 빨리 갖춰지지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서로를 애우하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우리가 갖춰진다는 사실. 내한테 존중하면서 하는 말이 먼 것 같지만 그것이 조금씩 쌓이면서 그분한테 내가 함부로 안 하게 돼요. 내한테 처음에 이제 말을 갖다가 그냥 허물 없이 하는 것처럼 해갖고 하니까 지금은 허물 없이 해도 되는데 그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가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네가 왜 뭐 이거 하고 그때 싸움이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막 노력하는데 그게 좋아요? 그때는 또 안 좋다 그래. 썩날 때 말을 우대하면서 썩나는 거하고 말을 놓으면서 그냥 가볍게 하는 것처럼 해갖고 나중에 썩날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빗장을 풀고 가자케 내놓고 싸움이 빨리 일어나요. 말을 놓고 사는 사람은 자꾸 다투어요. 나중에 말을 우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안 다투어. 10년 가도 안 다투어. 어머니한테 썩내는 것도 말을 놓고부터 시작을 하네요. 먹고 갇힌 것처럼 해놓고 나한테 엄마한테 짜증낸다 이제. 어머니한테 우대하다가 어머니한테 짜증 못 내요. 짜증날 일이 그만큼 만들어지지도 안 하고. 인간한테 일어나는 이 법칙이 인간 과학이에요. 인간은 운용하면서 우리는 생산하는 과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정리할 줄 안다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했더라면 인류의 지도자 되죠. 전부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고 간 결과는 힘을 쓸 수 없고 전부 다 분열되고 존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돌려놔야 돼요. 후배들 후손들한테 모범이 되고 우리가 후배들 후손들한테 존중받게 되고 이렇게 가면서 이 사회는 다시 일어나요. 내 하나부터 요런 거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챙겨가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지역을 살린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지역을 살리낸다고? 우리는 내 모질함을 공부부터 하자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고 내 모순을 발견하고 빨리 이거 치유해서 다시 재생시키는 우리 민족은 이게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가정이 살아야 되는 법도가 있고 이 사회는 사회가 살아가야 되는 법도가 있어요. 이 자연의 법칙이라 이걸 어겼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이걸 바르게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어려움이 걷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부터 바르게 잡아야 우리가 인류를 대하지. 국제사회를 대하려 그러면 우리부터 바르게 잡아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을 진짜로 신선들 같더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 한마디 상대를 바르게 대할 때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내가 바르게 행동했을 때 뒤로 오는 것은 전부 다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칭호함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부터 바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상대를 바르게 대할 때 내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 바르게 할 때 내 병이 나서 내가 상대한테 잘못하면 내 병이 안 났어요. 자꾸 안 좋은 기운들을 내가 정말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가정교육이고 사회교육이에요. 친근하게 하는 게 말이 그냥 막 나와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갇혔다. 이거는 좀 있으면 헤어질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다음 행동도 함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까칠하다라고 보면서 날카롭고 아주 칼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 유도리가 없는 거죠. 유도리가 없으면 까칠해요. 유도리가 없다라는 것은 고지식하다라는 소리거든요. 고지식은 어디서 나오냐? 네가 아는 방법대로만 가고 있다. 네가 아는 방법이 칼날같이 고날밖에 모른다. 이거죠. 상대가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죠. 답은 칼 같은 게 아니거든요. 답이라는 거는 상대가 모르기는 해도 분명히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건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는 그걸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 폭이 좁다가 칼 같은 겁니다. 욕일밖에 모른다. 욕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게 말해주려고. 당신은 칼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맞다. 칭찬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외통수 외길밖에 모르고 완충력이 있는 이는 폭을 이해력이 너무 작다. 요 소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칼 같아 그러고 이걸 칭찬해주지 않고 요 소리를 해주면 기분이 나빠 돌아가쁘거든요. 이해폭이 작다 하니까 지는 얼마나 이해폭이 크나 이렇게 가면 가쁘거든.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걸로 가야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해폭을 갖도록 가르쳐야지 이제. 그러고 나서는 요새는 칼같이 않네 이러면 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가구도 이해폭이 커졌다. 이해폭은 말이죠 얼마큼 커질 수 있느냐.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이해폭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내 실력 되는 거예요. 실력이 좋다라는 것은 이해폭이 넓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폭이 좁다라는 것은 너는 외길밖에 모른다. 세상은 외길에 있는 게 아니고 오만상이 있는 것이다. 이게 다 답이다. 답 아닌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답은 어디다가 어떻게 쓸 때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있는 거지 답이 아닌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잘못하는 이 답을 가져와서도 그것도 칭찬해 줄 줄 알 때 그래 그 답을 여기에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요렇게 적용을 하면 굉장히 우수하게 쓸 수 있는 답이다. 이게 요러고 탁 이렇게 넘겨주니까 저 사람은 기분이 안 나쁘죠. 그럼 내가 까칠해지나요? 뭐든지 소화를 해갖고 해결자가 돼가 있으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모르나요? 옳고 그름은 변할 수 없는데 이 옳고 그름이 어디에도 다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의 생각을 이만큼 키우면 여기에 답이 된다 그게. 근데 너의 폭이 요만큼 좁은 데다 이게 답을 넣으면 이거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냐. 요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공부를 시키는 것은 지금은 네 실력이 표가 안 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네 실력이 자체로 표가 나. 공부는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걸 몰랐던 거죠. 공부는 한 가지를 잘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재주를 가져와서 그거는 네가 조금만 해도 되는 건데 다양하게 아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거러지도 이해해야 되고 거러지하고 대화를 해도 맥힘이 없어야 되고 임금하고 대화를 해도 맥힘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우수한 사람. 저 백정하고도 이야기하는데도 웃으면서 잘 풀어나갈 때 그럴 때 진짜 우수한 사람이죠. 저 무식한 사람하고도 이해가 잘 되면서 풀어나갈 때. 근데 지식인들이 한쪽 지식만 알다 보니까 저는 무시해갖고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러거든요. 무식한 놈도 상대 못하는 게 어떻게 지식인이야? 지식이 내보다 월등해갖고 상대를 못한다고 말이 되지만 내가 무식하다고 지금 저걸 천대하는 사람을 상대 못하는 게 어떻게 네가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지식인은 내가 이 선에 있다면 이거는 다 품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만한 지식인이야. 네가 높다 한다 높아지나요? 내가 이 사람을 상대를 못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어째 네가 지식인이 되노? 내 아래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지식인이란 말이가. 에이구 반푼도 없는 소리들을 해서 아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때 내가 지식인이죠. 말은 안 틀리잖아. 또 솔직히 말씀은 안 틀립니다. 그런데 또 이 가면 말이 안 틀리면 안 틀리는 거예요. 그 안을 어떻게 풀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풀어가느냐지. 아주 수체질들 말이죠. 수체질들이 아주 성실하고 아주 일은 잘하지만 폭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작아요. 요걸 이해를 해주면서 자꾸 이렇게 넓혀주면 또 넓어진단 말이죠. 근데 금체질이요. 엄청나게 태양 같은 그냥 아주 막 엄청난 이 포부를 또 가지고 있으면서 쪼매난 데 걸려갖고 외통수로 해가지고 탁 잘라보거든요. 이래. 그러기엔 네가 항상 외롭지. 그만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서 그런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야 그게 네가 바르게 성장한 거예요. 저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내가 읽었어요. 읽어 내 아이템처럼 이야기합니다. 요건 바르게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작품이 있는데 내가 봤어. 보고는 요대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든 작품을 하든 무언가를 내놓을 때는 이거는 출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처 이야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근데 출처를 안 갖다 대고 써먹어버리면 이것이 지금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전부 다 공격 들어올 때 방어를 못하게 돼 있다. 말을 전달할 때 전달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어떻게 해서 이걸 받아서 내가 지금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출처 없이 말을 해버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전달이 거꾸로 그 사람끼리 돼버렸다 이거. 그러니까 이 출처가 오면은 몇 프로를 감해주고 몇 프로를 알아서 듣고 이걸 다 하는데 그걸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돼버리면 당신한테 그 다음에 물었을 때 대답 나오는 게 달라지고 또 다르니까 이상해갖고 또 물은 게 또 달라지고 이래갖고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 전달한 것이 세상을 꼬아놓는다 이 말이죠. 이 대가도 네한테 돌아와서 네가 아픔을 겪게 돼 있다. 앞으로는 내 실력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고 내 실력이 아닐 때는 이것은 어디에 출처를 갖다 대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절대 안 겪습니다. 논문을 쓰든 리포트를 쓰든 뭔가 사회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면서 요렇게 하면 이 정리를 그 사람이 참 잘했다. 요래가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는 표절이라 그러죠. 표절. 지금 표절 때문에 전부 다 다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표절이 되지 않으려면 이거는 어떻게 해갖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가져온 것을 이걸 잘 엮어가지고
엮어 갖고 내놓으면 표절이 안 되고 닉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이런 거 하는 걸 제일 몽상식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솔직할 필요가 있고 이걸 정리를 잘하는 걸 내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리를 잘하는 민족이지 새로 만드는 걸 잘 못하는 민족입니다. 정리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뭔가를 내놔서도 이걸 정리가 잘하는 데가 있으면 이걸 가져와 갖고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잘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보는 겁니다. 왜? 융합을 잘 시킨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융합을 잘 일으켜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빛난다. 우리 국민들이 최고 우수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버릇이 잘못된 것이 내가 보고 이걸 내 건 줄 알고 써먹는 거죠. 이 융합을 해갖고 작품으로 안 내놓고 내 거라고 내가 아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걸 주워갖고 내 거 하해갖고 쓰다가 보니까 상대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달을 할 때는 전달의 기법으로 해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목소리 톤은 내가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려고 할 때는 올라갑니다. 근데 상대방 걸 들으면서 완화시키고 내 걸 또 이야기하고 상대방 걸 들으면서 완화시키고 하면은 이것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대방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주입형이 되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기압을 더 였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보이라 불을 갖다 떼면 처음에 떼는 데는 약한 데서부터 이제 살살 떼니까 화력이 달라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 끓게 만드는 거죠.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나는 기운이 계속 생성돼 가지고 계속 이게 옥타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대화가 있고, 그죠? 대화가 있고 너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해주는 말은 내가 해주는 것이고, 대화는 상방이 서로가 나누는 것이 대화거든요. 대화를 나눌 때 목소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 것을 더 욕심을 내고 지금 갖다 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열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여기서 얻은 게 없고, 대화를 할 때 남의 거를 잘 듣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여기서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어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한테 보충이 돼서 도움이 돼요. 힘이 되고. 근데 내가 자꾸 하려고만 이렇게 하면은 다 해놔놓고도 나는 얻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내 에너지만 쏟아냈고 남의 거를 지금 받아서 지금 안 가져온 겁니다. 그럼 내 에너지가 떨어지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내 에너지가 떨어진 걸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들어요. 떠난다 이 말이죠. 나로부터. 이 떠나는 것이 내 에너지가 떨어졌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말을 하는데 안에 질량이 에너지가 없다 이 말이죠. 감정이 섞여 있고 탁한 기운이 나오고 있고 이러니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멀리 가는 겁니다. 너 욕심이 들어갖고 있는 거는 상대가 먹으려고 들지 않거든. 사랑이 들어갖고 있는 거를 주면은 상대들은 이게 모질이기 때문에 먹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그 에너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감정이 들어가갖고 있고 내 욕심이 들어가갖고 있는 거를 주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멀어져요. 이걸 먹으면 내가 손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입적으로 이게 하기보다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겨한다면 이 버릇이 고쳐집니다. 대화는 상대 거를 잘 들어서 내 거를 힘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고 상대가 이해를 잘 하게끔 말을 하는 걸 대화의 조건이 되는 거죠. 상대가 이해를 잘 하게끔 내가 정리를 잘 해주는 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 거를 열심히 내가 들어주는 거와 내가 상대한테 줄 때는 상대한테 필요하게끔 주는 거. 요걸 이제 내가 같이 일에 하다 보면 이는 기법을 나도 모르게 찾아집니다. 대화는 할수록 느는 거예요. 처음부터 버릇을 바르게 잡아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빨리 대화에 실력을 갖게 됩니다. 대화를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상대하고 교류를 해서 상대하고 뭔가를 같이 이루어내갖고 되게끔 해야만 일이 되는 것이지 내 혼자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 너무 약한 것밖에 없다. 그거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일을 우수한 일을 하려면 대화법부터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일이 해결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할 줄 모르면 이 일들이 해결이 안 나. 상대한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니를 갖추었으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조금 알아놓으면 우리한테 사람들이 인연이 오는데 어느 만큼 어떻게 오느냐. 내가 이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사람이 오는 거예요. 100명이 온다라고 칠 때
그러면 이쪽에 40%는 내 아래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주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든 내가 주입을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돼가 있어요. 근데 요 30%, 요 중간에 30%는 어떻게 오느냐? 내하고 서로가 존중을 하면서 나누게끔 온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주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떠납니다. 여기는 주입을 하는 데가 아니고 같이 나눌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죠. 이게 서로가 존중을 해야지만 이게 나누어집니다. 내가 위를 점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버려요.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 요 위에 30%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존중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정확하게 인연법을 줄 때 사람은 그렇게 주는 겁니다. 뭐든지 받아들이게끔 온다라는 거죠. 내가 모질이기 때문에 너한테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요거는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간에 30% 오는 거는 나누어라고 오는 것이니까 존중을 할 때 서로가 필요한 걸 줄 수 있어지는 거고, 이 40%는 내보다 모질하는 사람이 오니까 네가 도와주어라고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게끔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되죠. 인연이 이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못 알고 그냥 내가 다스리려고 들면 전부 다 떠나버려. 그래서 나는 외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네 앞에는 인연을 안 준다. 그래, 나중에 이제 인연을 하나씩 줄 때는 조금씩 주잖아요. 이때는 시험지로 주는 겁니다. 요걸 딱 이어보니까 또 그 버릇이 나오네, 싹 빼보고. 또 요걸 이어보니까 또 시간을 가만히 놔도 또 외롭지요. 중간에 해갖고 요걸 또 싹 이어봐요. 이어보니까 또 지버릇이 나오네. 그럼 싹 빼보고 새로 다시 공부를 또 시켜요. 여기 대자연에서 인성 공부를 우리한테 시키던 겁니다. 이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 외롭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 만나져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오니까 조금 가다가 내 버릇이 또 나와갖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싹 빼봅니다. 또 외롭죠, 이제. 새로 다시 공부해라. 나중에 인연을 또 줄 테니까 새로 다시 다음에 인연 줄 때는 요 버릇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니를 다스려갖고 상대를 존중해라. 요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외롭지 뭐.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되는 일이 없네. 뭐가 갖춰지지도 않아. 조금 어떠가 싶으면 떠나쁘고 안 오고. 이 고픈 겁니다. 항상 외롭고. 왜 외로운가를 빨리 만져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니한테 보낸 그 자식도 내가 귀한 자식이고 너도 귀한이라. 너를 위해서만 줄 수 없고 다 내 자식이니까 다 귀한 겁니다. 그걸 니한테 보내줬을 때 니가 바르게 대하라고 보내준 거지. 틀리게 대하는데 그쪽이 계속 놔둘 것 같으냐. 내 자식 내가 보호하니라. 데리고 가버려요. 니는 저 가서 수고했다. 다른 거 좀 아익하고 더 좋은 거 줘버리고. 잘못된 사람은 굶어라 이하고. 잘못하면은 저 부모님이 오늘 밥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굶긴단 말이죠.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한테 사람이 와가지고 작용을 안 하면 나는 정신력이 고파져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사람이 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에너지가 하나 걸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잘하고 있으면 내가 에너지가 살아요. 모자라는 걸 보충시켜주거든. 이게 고마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중요한지 근본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 말만 좋은 말만 들으면 내 병이 나서요. 치유가 된다 이 말이죠. 왜? 내 에너지가 왕성해지니까 자생력이 나를 치유하게 만든다. 그 말 몇 마디가 내가 바르게 받아들이면 바르게 소화만 하면 네한테 영약으로 변해서 네가 스스로 너를 치유할 수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보물을 얻는 겁니다. 애는 애를 갖추는 만큼이 애지 그 다음에는 애가 아닌 걸 지금 애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 애가 넘어가는 행동은 그는 나도 모르게 조금 비굴한 행동을 하고 있다. 왜? 모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여기서 내 버릇이 글로 자꾸 끌려 들어간다. 왜? 실력이 자꾸 모질해지기 때문에. 근데 아부한다라는 거. 아부는 내가 모질하면 아부를 해서 그걸 그만큼을 모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력이에요. 실력 없이면 아부를 못해. 그 실력을 가져야 돼. 아부의 실력. 근데 내가 도도하던 게 저렇게 하니까 뭐 되니까 나도 그래 알았다. 나도 아부 한번 해볼게. 아부 했다가 니는 뺨 맞아요. 어디 와서 아부하는 대판 들킨다니까. 아부는 자기 실력 가진 사람이 아부의 실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게. 이것도 실력이지 그걸 아부라고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실력이에요 그게. 그럼 누구한테 아주 친절하게 하는 사람, 친절한 게 생명입니다. 이건 지실력이에요. 내가 지식을 갖추기보다는 친절로 지금 뭔가를 해나가려고 그러는 이것도 친절의 지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은 기운을 달리 가져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도한 사람이 친절 한번 해보려고 나도 해보면요. 더러운 꼴을 당하게 돼가 있어.
그거는 네 과가 아니라는 거죠. 저 과니까 저렇게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저 친절을 버리게 되면 네 인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힘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하는 것들을 저 사람은 못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그걸 찾아서 또 성취를 하게 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친절하고 아부를 하면 잘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부하니까 잘 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이 사람은 대반 들켜요. 이게 이 사람 그걸 골라낼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센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안 그런데 이제 저 사람 아부인지도 모르나 이러잖아요. 아부인 줄 알아요. 아니면 그것도 내한테 필요하니까 와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지식인이고 고지식한 사람이 생각하니까 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니한테는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생명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가는 거라. 상대를 존중하라. 어떤 일을 한다고 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저 사람한테도 아닌 것은 아니다는 거죠. 저 사람한테는 아부가 무기고 살아나간데 무기 힘. 내한테는 지식의 힘. 이게 다르다는 거죠. 너는 지식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친절한 힘으로 살아간다. 아부의 힘으로 살아간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힘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부로서는 무엇을 할 수 있지만 그 깊이 들어간 일은 절대 손대지 못하는 권력이 있죠. 그 폭을 절대 넘지 못한다. 이 폭 안에 것만 너는 이 얻어가며 살아가지고 또 보충하고 살고 또 보충하고 이건 빨리 소멸되거든요. 힘이. 근데 아부로 얻는 힘은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지식으로 이렇게 이루는 일은 굉장히 깊고 아주 멀리 크게 이렇게 아주 그 두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저 사람이 다른 지금 지식을 갖추지 못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구나. 이런 이해를 해줘야지 그런 사람을 매도하면 너 또한 앞길이 안 열립니다. 왜? 그것도 모르는 게 지식인이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그 깊이를 모르는 게 어째 너가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근무술수를 다 써가면서 사는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너가 지식인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해해야지 그 사람을 또 다스릴 줄을 아는 거거든요. 지식인은 뭐든지 다스리내야만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넘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나는 그것이 어떠한 원리라는 걸 알아야 지식인이라는 거거든. 그래야 운용인이 되지.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그런 사람도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칭찬해 주니 내 일꾼이 되고 내한테는 아부가 모지르니까 아부로 처리할 일은 자를 시키면 기가 차거든요. 그는 지혜를 열어야 되는 거라. 내 옆에 돌멩이를 쓰지를 못하고 어째 저거 아주 강한 열매를 저거 깨가 먹을 수 있는 거. 내 옆에 있는 거 전부 다 내 연장으로 쓸 줄 아는 이는 지혜를 열어야 되는 거라. 아부하던 사람이 지식을 지금 배우기 시작을 한다. 아부가 조금씩 없어지죠. 아부가 없어지기 시작. 지식이라는 힘을 갖게 되면 아부를 못하게 돼요. 지식이라는 힘의 농도만큼 아부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친절한 게 지식인이 친절한 게 다르고 무식인이 친절이 다릅니다. 지식인은 친절 안 한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친절한 행동하는 그 자체가 다르고 무식한 사람이 하는 친절의 행동에 그 기운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는 목적의 그 분류도 다르다고. 이 아부를 하고 친절한 거로 생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지식을 갖추기 시작을 한다. 뭐 하나씩 내가 지식을 갖추면 갖추는 만큼씩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딱딱 끊어갖고 내밀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지식이 농도가 올라가면 그런 것들 버릇 자체가 바뀐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식이라는 에너지가 내가 지식을 갖추면 갖출수록 다른 것들에 지금 이 비굴한 쪽의 거는 전부 다 없어져요. 근데 지식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내가 비굴함을 지금 가져오는 거거든요. 주위에 살을 붙여가면서 이 크기는 같아지는 거죠. 지식은 농도가 줄어드니까 바깥에 이것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붙어갖고 크기는 갖고 있어요, 지금. 안에서 지식이 없어지는 만큼 이게 차이난 말이죠. 이것이 누드기가 차이가지고 이거를 갖고 내가 살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 돼. 살려면 여기서 목숨 끊고 말라고 하는 이 용기만 있어도 비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려고 뭔가를 더 벌어서 내가 이걸 갖다 먹고 살려고 하니까 비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사는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목숨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건 배짱이 아니고 줏대가 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모가지 내는 놈 잘못 건드리는 법은 없어. 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건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신도 그렇게 못해. 하느님도 내 목숨 내놓은 놈은 갈지를 안 해요. 아래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키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래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혼내면 안 됩니다. 뭐로 하면 안 되고 질책하면 안 돼. 왜? 위 사람이 실력이 없어야지 혼내는 거야. 이게 혼내는 건 지금 잘못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이해를 못하냐 이 말입니다. 아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혼내는 거예요. 아래 사람은 당연히 내보다 30%가 떨어지고 모질하게끔 돼가 있는데 그럼 70%를 했으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내가 보는 간보다 30% 떨어지야만 정상이에요. 그래야 네가 내한테 고기를 빠딱 못 들게 돼가 있는 거라. 덕과 실이 있거든요 안에. 내하고 비슷하면 너는 고기를 빠딱 들어갖고 내를 기탈라고 들게 돼가 있어요. 그럼 질서가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해줘. 네 밑에 갈 때는 정확하게 기운을 걷어갖고 30% 모질하게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이 30% 모질하게 해오는 거를 내가 이래 보고 이런 원리만 한다면 오 열심히 했구나. 잘했다가 아니고 열심히 했구나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 되겠다. 이렇게 칭찬 또 해주는 데다가 내가 못 집은 걸 또 잡아주네.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면 칭찬받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엔돌핀이 생기고 내 기분이 업이 돼요. 사장님이 칭찬하니까 업이 되니까 여기서 안 돌던기 돌아갖고 이 일을 처리하게 돼. 요래갖고 100%를 만들어내갖고 들어올 때는 기 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장님 때문에 이루어낸 거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사장님을 존경하게 돼. 이래갖고 이 질서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에 갖추지 못해갖고 이게 뭔가 좀 안 됐다고 보일 때는 갖추지 못했으면 의논해. 열심히 했는데 뭔가가 더 찾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게 있다. 내가 확실히 지금 안 배워도 이렇게 하면 예 하여튼 수고했어. 수고했는데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찾아져요. 그래갖고 또 가져와요. 맞네 그거네 이렇게 보면 되거든. 내가 안 찾아도 찾아온다니까 기분을 좋게 해주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막 30% 모지래니까 너는 하버드 나온 게 이래밖에 못하냐. 이걸 하는 게라고 했냐 이거 하면요 기분이 뚝 떨어져. 안 그래도 30% 몰이되는 데다가 깜깜해지네. 그러면요 내 앞에서는 예 사장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져와갖고 지책상 앞에 갖고 에이씨 톡 치거든요. 이 회사 망하는 중입니다. 이 회사 망해. 항상 우리 아이들 기운을 살려줄 줄 알아야 되는 이는 지혜. 그렇게 해서 네 실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처음에 올 때는 분명히 모질합니다. 이 상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갖고 이것이 더욱 이제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완성돼가 오는 거거든. 이 일을 못한다면 너 상사에 될 자격이 없어요. 사장님 밑에는 이 사람이 30% 떨어지지만 이 상사 밑에는 이 사람이 30% 떨어지는 겁니다. 사장님이 이런 원리를 안다면 이 윗사람들한테 회의를 할 때 절대 아래 사람들을 혼내지 마라. 이거는 건물이다. 탁 두드려 줘야 되거든요. 이는 지금 원리를 못 찾아가지고 발휘를 못한 실력을. 그래서 크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눌려서 막아가며 올라오니까 늦은 거예요. 사람을 아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업을 시켜서 크게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것이 윗사람이 하는 일이거든. 말을 아무리 잘해도 너 질량 안에서 잘하는 것이지. 말문도사가 내리서가 말을 잘한다라고 칩시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너가 갖춤의 질량 안에 끌어 갖고 노는 거예요. 갖춤이 모지려면 말은 잘하는데 거기에서 질이 너무 낮다. 이래가 상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자연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게 질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네 말을 잘하는 걸 가지고 깊고 아주 지적인 것까지 움직일 수는 없다. 요 말이죠. 내가 말을 할 때 강약의 조절은 3대7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강약의 조절을 잘 해야 상대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뭔 소린지 모르고 지나가 버려. 말은 다 했는데 상대는
받아들인 게 몇 프로 안 되는 거죠. 그걸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못 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죠. 말을 잘 이렇게 전하려면 강약 조절이 필요한 거죠.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내 공부를 못한 거죠. 조금 할 자리는 하고 안 할 자리는 빠져주는, 그러면서 내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 이제 내 공부한다고 지금 입을 좀 많이 닫고 나니까 내가 엄청나게 점잖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확 틀리죠. 내 공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질량이 차고 나면 말을 딱딱하면 전에보다 다릅니다. 고생했어요. 힘들었을 것이고. 하나, 이것이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내가 기운을 쏟는 건 달라집니다. 수고했어요. 내가 성대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런 거를 잡아갖고 공부가 돼버리면 이게 내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요럴 때는 좀 깔아야 되겠다. 깔았다고 나중에 또 깔리느냐? 안 깔리거든요. 화장실 갔다가 남하고 이야기할 때는 안 깔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딱 그 사람한테 들려요, 이게. 언제든지 노출되는 거니까 자연산이 좋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정확하게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자연산 그대로. 지금 노력을 했으면 노력한 만큼이 자연산이고, 여기서 노력을 더한 게 있다면 더 해갖고 자연산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산 그대로 가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여기서 자연산으로 형성을 해야지 나중에 더 여기서 이게 무거워갖고 내가 눈치 봐가며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악수를 안 둔다라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계속 이걸 숨기려면 더 큰 거짓말을 지금 이어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자연산으로 사는 게 최고 낫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그 부인이 아주 사랑스러울 때 째지는 목소리를 하면 좋대요, 나쁘대요? 좋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아주 좋으면 저 사람이 빵구 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이 조금 좀 이럴 때 빵구를 쪼맨하게 끼는데 인상을 써 이래 봐지거든요. 아까는 저 사람 빵구를 크게 끼도 아무 말도 안 하더만은 또 빵구 냄새가 또 달다네.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다 좋아요. 목소리가 어떻게 해도 다 좋다니까. 근데 저 사람이 미우면 목소리를 굵게 내면은 지랄한다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이 내한테 얼마나 도움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되면 둘이 다 내가 하는 거는 다 후리로 용서가 되고 후리로 사랑스럽고 전부 다 좋은 양념으로 변합니다. 사람을 먼저 대해야지 요런 옆에 거를 먼저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을 사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려면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거를 먼저 보지 말고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 얼굴 딱 쳐다보시면 됐어요. 사람은 첫 인상에 벌써 감이 딱 오게 돼, 지감이 지가 오게 돼 있어요. 보는 순간에 잘 만나고 못 만나고 정확하게 감이 딱 옵니다. 요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처음에 사람 딱 봤는데 뭔가가 요래 보인 사람은 정확하게 시간 지나면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멀어집니다. 인간한테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딱 쳐다보니까 이러한 게 느낌이 딱 든다. 들면 이거를 만나지 마라고 느낌을 준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조심하고 대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조심하면서 대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흡수를 나중에 다 해서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되게끔 해주려고 감을 줬는데 처음에 볼 때부터 그렇더라. 이래버리면 너는 그렇게 보인 것도 노력을 안 해갖고 처리를 못 해서 결국은 헤어지는구나. 헤어질 때는 서로가 안 좋게 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내가 보니까 못났게 보이는 거는 요걸 미리 알고 요런 걸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갖고 나중에 서로가 하나가 되게끔 소화해라고 준 것이라는 거죠. 인간한테 감 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인연을 잘못 준 적이 없다. 그거를 잘 만지며 소화를 하고 나면 네가 앞으로 큰 일을 하더라도 그런 걸 능히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네가 변한다. 요런 상대가 내한테 온 거예요. 요런 것들을 이제 내가 가리고 하는 사람들, 그러고 노력 안 하는 사람들, 넌 절대 큰일 못 합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아주 오묘하게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낱낱이 다 주는데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못 배우고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내한테 오는 걸 아주 알차게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쓰면 세상에 너희들은 못할 게 없는 자들로 변합니다. 이게 지도자 공부예요.
지도자한테는 아주 못난 것도 줘봤다가 아주 잘난 것도 줘봤다가 요걸 어떻게 네가 만지느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네가 큰 사람도 되고 졸장부도 되고 요래 되는 거죠. 그게 공부거리입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더라도 내가 이렇게 들릴 때는 지금 이 사람과 내하고 관계가 어떤가 요걸 정확하게 내가 들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르게 잡아나가는데 노력을 하면서 내 공부를 삼고 나중에 이 사람의 소리가 내가 좋아질 때 이럴 때 나는 공부가 엄청 됐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자는데 막 코를 막 곤다. 네 혼자 자면 안 골겠죠. 같이 잤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를 내 옆에서 지금 일어난다.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물리쳐서는 안 되고 이거를 가지고 조금씩 참으면서 내가 조금씩 접해가면서 이 사람이 코를 골 때는 얼마나 본인은 힘들겠는가.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면 나중에 되면 코 고는 거 내한테 하나도 나쁘게 안 들립니다. 그런 거를 내가 쓸어 안을 줄 알 때 네가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 못난 걸 못나게 보지 않는 그는 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버릇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네가 첫째로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수련을 해라. 어떤 수련? 입을 닫는 수련을 한다. 얼마간? 100일간. 그러면 남의 말을 듣는 것만 하지 내가 못합니다. 니도 모르게 이게 잡힌다. 그러면 크게 내가 이 말에 대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3년 닫아라. 요래 되는 거예요. 여기 수련이에요. 우리는 수련이 뭔지를 이제 여러 가지, 5만 가지가 다 있는데 아주 진짜 수련들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버릇이 나쁘게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는 수련. 이런 거를 바르게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이 사회에서 하는 수련은 네가 얼마든지 그거는 좌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이라 하니까 무언가가 뭐 기운을 돌리기 위해서 이래 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너의 모순을 정리하는 이런 수련을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수련입니다. 모순을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환경이 내한테 닥치는 것마다 뭐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모순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이 상대들이 이게 말을 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했던 말을 여기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저기다 또 하는 겁니다. 저게도 하니까 벨 받아주는 게 뭐 이렇게 소화력이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지나가니까 또 요다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죠. 돌아가는 게 한 7년도 갑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7년 전에 볼 때 하고 똑같은 레파토리 갖고 계속 하고 있네. 지금 아직까지 못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버릇을 고치지는 데는 이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딱 만나면 정확하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수행이 많이 됐다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너 그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며 내가 그걸 받아들이니 이런 것이 그 안에 답이 있는데 너는 이걸 찾지 못했구나. 싹 풀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디 가서 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건 내한테 지금 답을 안 하니까요. 내한테 해줄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속 시원하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다니는 거죠.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제 요럴 때는 그 사람은 그 공부에 딱 걸려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 안 만나면 내 했던 말 또 하고 안 하겠죠. 뇌를 공부시켜 줄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임자를 딱 만나면 여기서 풀어내는 거죠. 그러고 나니 내가 한 단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단 넘어가면 거기에서 길이 터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요거는 내삐리 뿌는 거거든요. 여기서 항상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맥히가 있다 이 말이죠.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충고가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어버리고 내 말을 하는 특징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래서 성격이 급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의 말의 의미가 충분히 나에게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해버리니까 대화와 소통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저도 모르게 예전 버릇이 다시 나옵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내가 대답해야 됩니다. 내 질량이 모자라면 내가 바빠요.
내가 질량이 모자라니까 나는 뭘 하려고 들었지 뭔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거죠. 상대 말을 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상대 말을 다 듣고 나면 답이 요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와가 있는 걸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쉬운데 상대 말을 중간에 한 30% 듣고 잘라 먹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 갖다 대려고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고 상대를 갖다 대니까 내가 이 일 처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 처리가 안 돼. 요게 문제죠. 그러니까 상대 말을 잘 듣는 것은 지금 내 모질함을 상대가 지금 전부 다 내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뭐가 모질한지 나도 몰라요. 이 사람을 대하면서 그 상대가 내한테 대할 때는 그 상대에 대한 걸 내가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그 사람 말을 잘 듣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 사람이 주는 정보와 이걸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요걸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 말을 듣는 원리는 내가 답을 지금 여기서 내놓는 게 아니고 상대하고 같이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화법이죠. 대화법이 상대 말을 잘 듣는 대화법도 있습니다. 상대 말을 잘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이 상대한테는 굉장히 질량이 우수해지게끔 내가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대화죠. 이게 오고 가는 대화니까 요거는 내가 성질이 급하다면 이는 원리를 알고 조금 이렇게 이게 수련을 해야 된다. 이는 게 누가 그런 게 많으냐 하면 토체질이 그런 게 많습니다. 소양 체질이 굉장히 급하고 바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력을 가지고 빨리 내가 전하려고만 하지 상대 거를 흡수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바치는 거죠. 이런 것들. 그게 뭔가 혼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말도 굉장히 빨라요. 그게 소양 체질입니다. 소양 체질은 무엇을 수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조금 상대 거를 잘 들어주는 인내 수련을 좀 해야 된다. 요 소양 체질이에요. 이 인내를 조금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상대하고 지금 관계를 한다면 상대 말을 조금 들어주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그렇게만 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얻습니다. 왜? 상대 말을 잘 들으면 이해도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이 소양 체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거 태음 체질 있죠. 상대 말을 참 잘 듣습니다. 태음 체질. 상대 말을 다 할 때까지도 나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말을 다 했는데도 말 안 해. 그게 태음 체질, 목 체질이에요. 왜 그러냐? 이해가 늦어서 그래. 목 체질은 이해가 굉장히 늦어요. 상대가 말 다 했는데도 한 3일 지나면 이해가 돼. 목 체질이 좀 늦다 그러죠. 늦다 그러는데 늦는 이유가 그분이 늦은 게 아니고 이해력이 늦어요. 목 체질이 이해가 딱 되고 나면 최고 빠릅니다. 행동에는. 목 체질이 누구냐면 보통 사장님들. 회전의자 배 조금 나와가 이래 돌리는 요런 스타일로 보면 이분들은 이해력이 좀 늦은 대신에 이해가 되고 나면 굉장히 빠르고 크게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수체질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기자기하게 이해를 시켜야 이해가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일을 추진을 못해요. 수체질들은 근데 이해를 안 시켜주면 일을 처리를 못해서 우유부단한 거죠. 이해가 딱 된 거는 내 목이 날아가도 하거든요. 그게 수체질이고 그게 이 소음체질. 우리가 체질별로 이런 것들이 대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는 왜 이 체질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운용시대이기 때문에 운용시대에는 뭐든지 팀을 이루어서 운용하고 뭐든지 같이 운용하고 같이 손을 잡고 뭐든지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융합시대라고 한다. 융합시대는 이제 내 혼자 잘났다고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같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 융합론의 이게 체질 융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질마다의 우리가 특성이 다릅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은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 게 체질마다 전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게 융합이에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풀라고만 들지 말고 융합해서 뭐든지 같이 연구하면서 잡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 못하는 사람도 왜 이해를 못한다라는 걸 알고 서로를 대하면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체질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빨리 흡수 못하는 분도 있고 빨리 흡수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알고 대하면 그래서 우리 정법 가지고는 체질 공부는 다 하라는 겁니다. 사상 체질부터. 뭐 이렇게 사상 체질을 공부하라 하니까 금방지게 팔체질까지 하려고 그래요. 사상 체질을 다 하고 나서 팔체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는 사상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운용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모질일 때는 뇌를 갖추는 시대고 이 사회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을 갖추는 시대고 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을 갖추는 시대입니다. 이 갖추는 시대가 선천시대로 끝났다. 이제는 운용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운용을 잘하느냐. 우리가 갖추었다고 100% 갖춘 게 아니에요. 갖춘 걸 얼마를 갖추어야 갖췄다라고 하느냐. 70%를 갖춘 걸 갖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70%를 다 갖추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전부 다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는 운용을 바르게 해서 작품이 나오면 100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운용 시대지 더 갖추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전부 다 공유하는 시대라서 그래서 지식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부 다 우리의 지식은 같이 공유하면 되는 것이요. 뭐든지 필요한 건 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아직 덜 들어온 거는 계속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식은 공유하고 우리는 같이 운용하는 이런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나누고 모이고 연구하고 이게 이제 운용하는데 연구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요런 시대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엄청나게 밝게끔 다 갖추어 놔놓고도 한 발을 못 나가고 있다. 왜? 아직도 뭔가를 챙기려고 하더니까. 내 주위와 같이 운용만 잘하면은 챙길라 안 그래도 생길 텐데 운용을 안 하고 아직까지 내 욕심을 낸단 말이죠. 작품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작품은 지금 이 대한민국과 인류에 필요한 작품은 혼자서 해갖고는 작품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믿기지 않는다. 작품은 작품이 돼. 우수하지 않아서 사회가 안 받아주는 때다.
그래서 이 같이 우리가 융합을 해가지고 팀을 잘 짜야 되고 팀이 같이 노력을 해서 작품을 이루어야 그것이 이 사회에 필요한 질량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가 필요한 거, 나라가 필요한 거, 그럼 인류가 필요한 거, 작품을 이제 만들 때라는 거죠. 그 작품이 우리가 이때까지 몇 년, 한 10년, 15년 동안 이야기했던 신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 이것을 신패러다임을 우리가 일으키려고 하는 요겁니다. 신패러다임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일으키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혼자는 신패러다임이 절대 나와가지고 이 사회의 질량으로 절대로 먹히지 않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부 다 팀이 만나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팀 운용하는 법칙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융합을 얼마나 잘하느냐. 요거는 체질을 서로가 알고 융합을 해야 된다. 융합 잘못하면은 또 깨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수체질과 토체질과 목체질. 그러니까 왜 선생님 자꾸 하나는 빠져묻습니까? 좀 익할 수 있겠는데. 금체질. 요거 제끼 놓으세요. 금체질을 팀을 잘못 만들어 보면 시작도 안 되고 맨날 이게 그 브레이크 걸고 들어와서 안 됩니다. 잘난 척해서 와서. 금체질은 제끼 놓고, 우리 3체질부터 먼저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작품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작품이 돼갖고 한 50%, 70% 돼놓고 요걸 갖고 그 다음에 금체질이 꼭 필요합니다. 요런 것들이죠. 그게 우리가 한 5, 60% 하기 전에는 금체질이 옆에 오잖아요. 오지 말고 막아버려. 물 딱 잠가버리고. 지가 외롭든지 말든지. 그동안에 열심히 본인을 갖춰놓으라고. 우리가 꼭 찾을 테니까. 이러고 낑가 주지 마. 낑가 주면 여기서 이제 파토나요, 이제. 이해되죠?